옛날 조선의 도성 한양의 한지원이란 젊은 선비가 살았다. 한씨 가문의 후손인 지원은 어릴 적부터 총기가 남달랐다. 15세 사서오경을 통달하고 20살의 성균관 시험에서 장원을 차지하며 선배 유생들의 찬사를 받았다. 지원의 명성은 멀리 퍼져 조정에서도 그를 조선의 보배라 칭하며 주목했다. 하지만 지원의 마음속엔 명예나 부귀는 한낱 구름에 불과했다. 어린 시절 그의 가슴을 설레게 한 이는 이 설아였다. 한때 센 오했던 가문의 딸. 설아는 아침에 핀 연고처럼 고운 자태를 지녔다. 두 사람은 강변에서 함께 놀며 웃음꽃을 피웠고 지원은 늘 설아 곁에서 그녀를 지켰다. 그러나 어느 날 설아의 집안이 모함을 받아 몰락하고 설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원의 가슴엔 그녀를 향한 그리움이 깊이 새겨졌다. 지원이 25이 되던 해 형부 판서 김태수 대감의 부름을 받고 그의 저택을 찾았다. 김태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인물은 근엄한 얼굴로 지원을 맞았다. 곁에는 그의 조카 김은지가 단아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은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 속엔 교만이 엿보였다. 지원, 그대의 재주는 조선의 자랑이네. 김태수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가 우리 집안의 사위가 되어 은지와 함께 앞날을 일구길 내가 고대하네. 지원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대감의 과분한 말씀, 이 소생은 부끄러울 뿐입니다. 은지는 살짝 미소를 띄었으나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지원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이미 양가 부모가 혼인을 약조한 터라 지원은 거절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은지를 떠올릴 때마다 설아의 모습이 아른거렸고 그의 가슴은 칼에 베인 듯하였다. 어느 가을 오후 김태수 대감의 저택을 나선 지원은 말을 몰아 집으로 향했다. 변론이 펼쳐진 좁은 길, 서늘한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다. 문득 길게 허름한 행색의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옷은 너덜너덜하고 머리칼은 헝클어진 채였다. 지원은 말에서 내려 다가가 보았다. 여인의 얼굴은 먼지로 뒤덮였고 입술은 푸르죽죽했다. 숨소리는 가냘프기 그지없었다. 이봐요. 정신 차려보시오. 지원은 여인을 가볍게 흔들었으나 반응이 없었다. 그는 여인의 가슴에 손을 대보았다. 희미한 심장 소리가 느껴졌다. 순간 지원은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숨을 멈췄다. 세월의 흔적이 덮였음에도 그는 그 눈을 알아보았다. 어린 날 별처럼 빛나던 그 눈동자였다. 설애화, 그대인가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가 밤낮으로 그리워하던 여인이 이제는 초라한 모습으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지원은 망설이지 않고 설아를 말에 태웠다. 한양에서 가장 이름난 의원을 찾아 말을 달렸다. 의원은 설아의 맥을 짚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아가씨는 난치병에 걸렸소. 석 달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오. 그럴 리 없소. 지원은 눈을 붉히며 소리쳤다. 어떤 방법이라도 설아를 살려야 하오. 원컨대 선생께서 길을 알려주시오. 의원은 지원을 바라보며 침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모든 의술을 다해도 소용없소. 다만 전설 속 백두산에 자라는 청령초가 있다면 혹시나 가능할지 모르오. 하지만 그건 그저 예시하기에 불과하오. 본자가 없소. 지원은 두 주먹을 꽉 쥐었다. 눈빛이 불타올랐다. 청령초가 실제한다면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소. 설화, 나를 기다려. 그는 의원의 집을 나섰다. 가슴속은 파도처럼 요동쳤다. 백두산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고 청령초가 전설에 불과함을 알면서도 지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설화를 위해 그는 모든 것을 걸 각오를 다졌다. 한지원은 이 설화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백두산을 향해 길을 떠났다. 한양을 떠난 그의 말발굽 소리는 새벽 안개 속에서 메아리쳤다. 백두산, 그 신령한 산은 조선의 영혼이라 불리며
깊은 골짜기와 험한 본구리는 사람의 발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지원은 가슴에 설화를 품고 추위와 배고픔을 잊으려 애썼다. 설화,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릴 것이야. 그는 이를 악물며 말을 몰랐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달리던 지원은 점차 기력이 쇠했다. 말도 지쳤고 그의 옷은 땀과 먼지로 얼룩졌다.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깊은 산 속에서 작은 초가를 발견했다. 초가 지붕은 이끼로 덮였고 영희는 가느다란 실처럼 굴뚝에서 피어올랐다. 지원은 희망을 안고 문을 두드렸다. 계시오? 길 잃은 나그네입니다. 잠시 쉬게 해주시오. 문이 열리며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깊은 주름과 맑은 눈빛을 지닌 노인은 산신령이라도 되는 듯했다. 젊은이, 이 깊은 산 중에서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고요했다. 소생은 한지원이라 하옵니다. 한양에서 백두산을 찾아왔사옵니다. 청령초를 구하려는 길입니다. 지원은 허리를 숙이며 간절히 말했다. 노인은 지원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초가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다. 청령초라. 그걸 찾으려는 이는 네가 처음이 아니야. 모두 욕심에 눈이 멀어 목숨을 잃었지. 너는 무엇을 위해 그 약초를 찾는 것이냐? 지원은 설화 화해자의 아기를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의 추억, 그녀의 몰락, 그리고 지금 그녀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설화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지원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더니 소박한 음식을 가져왔다. 먼저 배를 채우거라. 음식은 거친 보리밥과 나물뿐이었으나 지원이 한입 베어 물자 쓰고 짠맛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다. 노인장, 죄송하오나 이 음식은 먹기 어려우니. 지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노인은 미소를 띠며 다른 음식을 내왔다. 이번에는 놀랍도록 맛있었다. 고소한 향이 입안에 퍼졌고 지원은 허기를 채우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식사가 끝나자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설화를 살릴 청령초입니다. 지원의 대답은 단호했다. 만약 내가 너를 조선 최고의 권력자로 만들어준다면 어찌하겠느냐?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런 것은 제 소망이 아니옵니다. 오직 설화를 살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금은보화가 가득한 보물을 알려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 어떤 보물도 설화의 목숨보다 귀하지 않사옵니다. 만약 내가 너를 영원히 젊게 하고 천년을 살게 한다면 지원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설화 없는 세상에서 천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직 그녀를 살리고 싶을 뿐입니다. 노인은 지원의 말을 듣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새벽, 안개가 산등성이를 감싼 가운데 노인은 지원을 초가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멀리서 맹수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저기 천길 낭떠러지 아래 청령초가 있다. 내 손으로 직접 따야 하느니라. 지원은 노인이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았다. 깎아지른 절벽은 안개에 휩싸여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저 아래에 정말 청령초가 있습니까? 그렇다. 많은 이가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다. 단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지. 지금이라도 돌아가거라. 노인의 목소리는 엄중했다. 지원은 설화바나와를 떠올렸다. 그녀를 살릴 희망이 눈앞에 있는데 어찌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설화를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지원은 절벽을 내려가기 위해 시작했다. 바위 틈에 손가락을 찔러 넣고 발끝으로 돌출부를 더듬으며 한 뼘씩 조심스레 움직였다. 그의 손은 바위에 긁혀 피가 흐르고 온몸은 땀으로 젖었다. 절벽 중간쯤 이르렀을 때 발 디딘 바위가 갑자기 무너졌다. 지원은 한 손으로 바위 틈을 간신히 붙잡았다. 이런, 하마터면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가락이 하나둘 미끄러지기 위해 시작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다. 하지만 그 순간 설화의 얼굴이 떠올랐다. 안 돼. 설화를 살려야 해. 지원은 이를 악물고 다시 바위를 움켜잡았다. 놀랍게도 그의 손에 힘이 돌아왔다. 발밑에는 새로운 디딤돌이 나타났다. 마침내 안개 자욱한 절벽 아래에 도착한 지원은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 입구에서 푸른빛을 내는 기묘한 식물이 눈에 들어왔다. 잎사귀에는 이슬이 맺혀 신비로운 향기를 뿜었다. 이것이 청령초인가 지원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설화,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를 꼭 살릴게. 그는 조심스레 청령초를 뿌리째 뽑아 1000조각에 싸서 품에 안았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절벽을 다시 올라가는 일이었다. 내려올 때보다 훨씬 어려운 길이었다. 지원은 절망 속에서도 설화를 떠올렸다. 이제 그녀를 살릴 수 있는데 포기할 수 없다. 그때 위에서 밧줄이 내려왔다. 지원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안개 사이로 노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밧줄을 잡고 몸에 묶어라. 내 진심이 나를 감동하게 했느니라. 노인의 도움으로 지원은 무사히 절벽을 올라왔다. 탈진한 그는 초가로 돌아와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노인장 덕분에 청령초를 찾았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금까지 내 시험을 통과한 이는 너뿐이다. 내 진심이 나를 움직였노라. 갑자기 노인의 주변이 푸른빛으로 감돌았다. 지원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놀라지 말거라. 나는 백두산을 지키는 백룡산 신이다. 청령초는 내가 관리하는 신비로운 약초지. 노인의 목소리는 장엄했다. 산신령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은 급히 절을 올렸다. 산신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청령초를 건넸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이 약초는 생명을 구하나 저주 또한 따른다. 저주라 하심은 무엇입니까? 지원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그것은 네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산신은 말을 마치고 지원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돌아가거라. 네가 진정 원하는 바를 이루거라. 지원은 산신에게 큰 절을 올리고 산에서 내려왔다. 청령초를 품에 안은 채 그는 설화를 향해 쉬지 않고 말을 달렸다.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으나 산신의 말이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한지원은 청령초를 품에 안고 한양으로 돌아왔다. 백두산의 험난한 여정은 그의 몸을 지치게 했으나 설화를 살릴 희망은 그를 다시 일으켰다. 의원의 집에 도착한 그는 문을 두드렸다. 선생, 청령초를 구해왔습니다. 설화를 살려주시오. 의원은 지원의 손에 들린 푸른빛 약초를 보고 눈을 휘둥그레 떴다. 이것이 정말 청령초란 말이오. 전설 속의 약초를 네가 구해오다니.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받아 들고 설화의 방으로 달려갔다. 설화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숨소리는 가냘프고 생명의 불꽃은 꺼져가고 있었다. 지원은 설화의 손을 잡았다. 설화, 이제 괜찮을 거야. 내가 너를 살릴 약을 가져왔어. 그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렸다. 의원은 청령초의 잎과 뿌리를 곱게 갈아 물에 섞어 설화에 먹였다. 약초의 쓴맛에 설화는 미간을 찌푸렸으나 지원의 눈빛을 보고 억지로 삼켰다. 잘했어. 설화, 조금만 참아. 지원은 그녀의 이마를 어루만졌다. 며칠이 지났다. 기적처럼 설화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다시 빛을 되찾았고 힘없던 손은 지원의 손을 힘껏 쥐었다. 지원, 내가 정말 살아난 거야. 설화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생기가 깃들어 있었다. 그래, 설화. 네가 살아났어. 지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가슴은 기쁨과 안도감으로 터질 듯했다. 의원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청령초의 힘은 참으로 놀랍구나. 이 아가씨는 이제 완쾌될 것이야.
지원은 설화를 한양 근교에 있는 집안의 별장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오랜 세월 비어있던 곳으로 사람의 발길이 뜸해 조용했다. 여기서 너는 안전할 거야. 설화. 내가 곁에서 널 지킬게. 지원은 별장의 마당을 정리하며 말했다. 설화는 창가에 서서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지원,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었어. 고마워. 그러나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김은지, 지원의 정혼자는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었다. 지원이 갑자기 자취를 감춘 뒤 은지는 불안과 분노에 휩싸였다. 오라버니가 어디로 간 거지? 설마 나를 버린 건 아니겠지? 그녀는 하인을 시켜 지원의 동태를 살폈다. 어느 날 하인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소저, 한지원 도련님이 한양 근교 별장에 머물고 있사옵니다. 정체불명의 여인과 함께요. 뭐라 여인이라니 은지의 눈에 질투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즉시 삼촌 김태수 대감을 찾아갔다. 삼촌, 지원 오라버니가 다른 여인과 함께 있어요.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김태수는 조카의 말을 듣고 침착히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말거라, 은지야. 내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의 정체를 알아보겠다. 그는 곧 밀정을 파견해 별장을 감시하게 했다. 밀정은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다. 대감,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이 설화입니다. 대감께서 몇 년 전 몰락시킨 이판서 가문의 딸입니다. 김태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 여식이 아직 살아있었다니 관비로 있다가 죽었다 들었는데 살아서 지원과 엮이다니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은지야, 걱정 말거라. 내가 이 일을 깔끔히 처리하마. 그 여식은 강원도의 은광으로 보내겠다. 그곳에선 영영 빠져나올 수 없지. 은지는 삼촌의 말에 미소를 띄었으나 가슴 한구석엔 불안이 스쳤다. 삼촌, 지원 오라버니가 저를 정말 버린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태수는 단호히 말했다. 지원 같은 자는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오마. 그날 밤 김태수가 보낸 자객들이 별장을 습격했다. 지원은 마을에 약재를 구하러 간 사이였다. 설화는 홀로 별장에 남아 있었다. 자객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자 설화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너희는 누구냐? 지원을 어디로 데려간 것이냐? 그녀는 의자를 집어 던지며 버텼으나 자객들의 힘 앞에 결국 쓰러졌다. 그들은 설화를 포박해 말에 태우고 강원도 은광으로 끌고 갔다. 지원이 별장으로 돌아왔을 때 마당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문은 부서졌고 바닥에는 설화의 찢어진 옷 조각이 나뒹굴었다. 설화. 어디 있느냐? 지원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집안을 뒤졌다. 그러나 설화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찢어진 옷 조각을 쥐었다. 누가 너를 데려간 것이야? 내가 널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원은 즉시 말을 모라한양으로 달려갔다. 그는 설화가 납치되었다고 믿었다. 그녀의 옷이 찢어진 것으로 보아 누군가 강제로 그녀를 끌고 간 것이 분명했다. 그는 의원에게 달려가 물었다. 선생, 설화가 사라졌습니다. 혹시 누가 그녀를 노린 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의원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아는 바는 없소. 하지만 한양에 권세 있는 자들이 많으니 그들의 소행일지도 모르오. 지원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머릿속에 김태수 대감의 얼굴이 떠올랐다. 설마 대감이 설화를 노린 것인가? 지원은 김태수의 저택으로 달려갔다. 문지기는 그를 막았으나 지원은 소리쳤다. 대감을 베어야 하오. 이 설화가 어디 있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러나 김태수는 그를 만나지 않았다. 대신 하인이 나와 차갑게 말했다. 대감께서는 바쁘시니 돌아가시오. 이설 화란 자는 모른다고 하셨소. 지원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한양의 거리를 헤매며 설화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시장의 상인, 길거리의 나그네,
심지어 성균관의 동료들까지 물었으나 아무도 설아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날이 갈수록 지원의 얼굴은 수척해졌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옷은 먼지로 더러워졌다. 그러나 설아를 향한 마음만은 꺾이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다. 지원은 한양을 떠나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를 떠돌았다. 그는 설아가 산속 어딘가 혹은 먼 마을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어느 날 그는 강원도의 한 주막에서 우연히 광부들의 대화를 들었다. 강원도 은광에 이상한 여인이 있다지 아무도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못한다던데 지원의 심장이 쿵쾅 뛰었다. 그 여인이 설아일지도 모른다. 그는 즉시 강원도 은광으로 향했다. 은광은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험한 골짜기와 울창한 숲이 광산을 둘러싸고 그곳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대부분 죄수나 몰락한 자들이었다. 지원은 광부로 위장해 은광에 들어가려 했다. 은광 입구에서 그는 거친 사내들에게 둘러싸였다. 너 어디서 온 놈이냐? 광부로 일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원은 침착히 대답했다. 소생은 한지원이라. 하오, 일자리를 찾은 이곳에 왔소. 그의 말투는 여전히 선비의 품격을 잃지 않았다. 관리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훑어보더니 결국 곡괭이를 쥐어주었다. 일을 잘하면 살려두마. 게으름 피우면 채찍을 맞을 줄 알아. 지원은 광부들과 함께 갱도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곡괭이를 휘두르며 그는 설화를 생각했다. 설화, 내가 반드시 너를 찾을 거야. 그의 손은 물집투성이가 되었고 어깨는 무거운 광석을 나르며 쑤셨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어느 날 작업이 끝난 뒤 광부들이 모여 밥을 먹고 있었다. 지원은 구석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한 늙은 광부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젊은이, 자니 누군가를 찾는 눈치던데 혹시 특별 구역의 여인을 찾는 게 아닌가? 지원의 눈이 번쩍 빛났다. 특별 구역이라 하시면 무엇입니까? 거기에 어떤 여인이 있소? 늙은 광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몇 년 전 이곳에 끌려온 여인이지. 그녀는 다른 광부들과 떨어져 특별히 감시받고 있어. 아무도 그녀에게 가까이 갈 수 없지. 이상하게도 그녀는 늘 젊고 아름답다던데. 지원의 가슴이 뛰었다. 그 여인이 설아일지도 모른다. 그는 광부에게 간청했다. 그녀를 만날 방법이 있겠소? 제발 도와주시오. 늙은 광부는 지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네의 눈빛이 진심이구나. 내 딸이 이곳 관리의 하녀로 일하고 있지. 그녀에게 부탁하면 특별구역에 물을 나르는 일을 맡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광부의 딸은 박미나였다. 미나는 20살의 처녀로 단아한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녔다. 그녀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지원을 만났다. 내 이름은 박미나요. 아버지께서 당신이 누군가를 찾는다고 하셨소. 그 여인이 누구요? 지원은 민에게 설화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의 사랑, 청령초를 찾아 백두산을 헤맨 일, 그리고 설화가 납치된 사연까지. 미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오. 나도 이 은광에서 벗어나고 싶소. 내 아버지는 김태수 대감에게 모함당할 이곳으로 유배되다시피 끌려왔지. 김태수 대감이라 지원의 눈이 이글거렸다. 역시 그자의 소행이었구나.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태수는 이 은광을 장악하고 있소. 설화라는 여인이 특별구역에 갇혀 있다면 틀림없이 그의 명령일 거요. 내가 당신을 돕겠소.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이곳은 감시가 삼엄하니. 지원은 미나의 손을 잡았다. 미나 아가씨, 고맙소. 당신의 도움으로 설화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떤 은혜라도 갚겠소.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은혜는 필요 없소. 나도 김태수에게 복수하고 싶을 뿐이요. 내일 새벽 특별구역에 물을 나르는 일을 맡기겠소. 그때 가서 그녀를 확인해 보시오. 지원은 그날 밤 이루지 못했다. 설화가 살아있다는 희망,
그리고 그녀를 잃은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그는 별장 마당에서 설화와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손길. 설화,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할게. 다음 날 새벽, 미나는 지원을 특별구역으로 데려갔다. 안개가 자욱한 갱도 끝, 철창으로 막힌 구역이 나타났다. 미나는 물통을 건네며 속삭였다. 저기 저 여인이 물을 받으러 나올 거요. 조심하시오. 잠시 후 안개 속에서 한 여인의 그림자가 드러났다. 지원은 숨을 멈췄다. 그녀였다. 설화였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어린 시절 그 모습 그대로였다. 청령초의 힘으로 시간이 멈춘 듯 그녀는 한 점 늙지 않았다. 설화봐. 지원은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설화는 물통을 들고 다가왔다. 그녀의 눈이 지원을 보았다.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다. 지원. 너냐?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설화. 드디어 너를 찾았어. 지원은 철창을 붙잡고 소리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들의 재회는 짧았다. 감시병의 발소리가 들리자 미나가 지원을 끌었다. 지금은 위험하오. 나중에 다시 오겠소. 지원은 설화의 손을 놓으며 말했다. 설화,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를 구할 방법을 찾을게. 설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지원, 조심해. 나를 잊지 마. 미나는 지원을 갱도 밖으로 데려갔다. 그 여인이 당신의 설화가 맞소.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맞소. 하지만 왜? 그녀는 늙지 않은 것이오.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청령초의 힘이겠지. 전설에 따르면 그 약초는 생명을 구하나 시간을 멈추게 한다던데. 지원은 산신의 말을 떠올렸다. 저주란 이런 것이었구나. 그날부터 지원은 미나와 함께 설화를 구할 계획을 세웠다. 미나는 은광의 경비 체계를 잘 알고 있었다. 은광에서 채굴한 은을 한양으로 운반하는 마차가 곧 출발할 거요. 그때 설화를 빼낼 기회가 있을지 모르. 지원은 미나의 말에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엔 불안이 스쳤다. 김태수의 세력은 강력했고 설화를 구하는 일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그는 설화를 위해 모든 것을 걸 각오를 다졌다. 설화,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하리라. 너를? 한지원은 강원도 은광에서 이 설화를 찾았다는 기쁨과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다급함 사이에서 마음이 요동쳤다. 설화는 특별구역의 철창 뒤에 갇혀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청령초의 힘으로 여전히 어린 시절 그때 그대로였다. 지원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박미나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시작했다. 미나의 눈빛은 결연했고 그녀의 목소리엔 김태수 대감에 대한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 지원 도련님, 은광의 경비는 삼엄하오. 하지만 매달 한양으로 은을 운반하는 마차가 있소. 그때가 설화를 빼낼 유일한 기회일 거요. 미나는 갱도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은광의 구조와 경비 체계를 손바닥 보듯 또 훤히 꿰고 있었다. 마차라 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지원은 눈을 빛내며 물었다. 은광에서 채굴한 응애를 한양의 조정으로 보내는 마차요. 경비병들이 호송하지만 야영할 때 경비가 느슨해지요. 내가 설화를 밥당번으로 위장시키고 당신은 경비병으로 변장하면 되겠소. 미나는 바닥의 나뭇가지로 마차의 경로를 그렸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야영지에서 설화를 빼내는 것이 관건이군요. 미나 아가씨, 이 은혜는 평생 갚겠소. 미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은혜는 필요 없소. 김태수 그자는 내 아버지를 이곳으로 몰아넣었소. 설화를 구하는 일이 곧 내 복수의 첫걸음이요. 그녀의 말엔 단호함과 함께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며칠 뒤 마차 운반 날이 다가왔다. 미나는 지원을 경비병 복장으로 바꿔 입혔다. 낡은 갑옷과 투구는 그의 선비다운 품격을 감췄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굳건했다. 설아는 미나의 도움으로 밥당번으로 위장의 마차 옆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으나 지원을 본 순간 눈에 생기가 돌았다. 지원, 정말 너야. 그녀는 속삭이며 눈물을 글썽겼다. 설아, 곧 너를 구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지원은 낮은 목소리로 답하며 그녀의 손을 살짝 스쳤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다시 하나가 되었다. 마차는 은광을 떠나 한양을 향해 출발했다. 지원은 경비병들 사이에 섞여 말을 몰랐다. 그의 가슴은 설화가 바로 곁에 있다는 안도감과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미나는 마차 뒤에서 밥을 나르며 경비병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녀는 지원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오늘 밤 두 번째 야영지에서 움직여야 하오. 해가 지고 마차는 깊은 숲속에서 야영을 시작했다. 경비병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술을 나눠 마시며 경계를 느슨히 했다. 지원은 설아를 마차 옆으로 불러 속삭였다. 설아, 준비됐지? 미나가 신호를 주면 숲으로 도망칠 거야.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 너 때문에 내가 다시 희망을 가졌어. 하지만 이곳을 벗어나도 김태수 대감이 우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원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미나가 다가와 낮게 말했다. 지금이요. 경비병 둘이 술에 취해 잠들었소. 북쪽 숲으로 달리시오. 내가 뒤를 막겠소. 그녀는 지원에게 작은 칼을 건넸다. 필요하면 쓰시오. 지원은 설아 팔을 데리고 모닥불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숲으로 달렸다. 그러나 그 순간 한 경비병이 그들을 발견했다. 저기 도망자다. 잡아. 그의 외침에 야영지가 소란스러워졌다. 경비병들이 창과 칼을 들고 쫓아왔다. 지원은 설아와를 끌어안고 숲속으로 뛰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발밑의 돌이 그들을 위협했다. 설화, 절대 멈추지 마. 그는 그녀를 다그치며 칼을 꺼내 들었다. 경비병 하나가 가까이 다가오자 지원은 칼을 휘둘러 그의 팔을 베었다. 경비병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숲은 점점 깊어졌고 추격자들의 소리는 멀어졌다. 지원과 설아는 숨을 헐떡이며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설아는 그의 팔에 난 상처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지원, 너까지 다치면 어쩌려고? 이깟 상처쯤이야.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뺨을 닦았다. 네가 무사한 게 중요해. 그때 미나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추격은 끊겼소. 하지만 곧 더 많은 병사가 올 거요. 산속의 폐사로 가야 하오. 거기라면 당분간 안전할 거요. 미나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폐사는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붕은 무너지고 벽은 이끼로 덮였지만 은신처로는 제격이었다. 지원과 설아는 폐사 안으로 들어가 숨을 골랐다. 미나는 문을 막으며 말했다. 여기서 며칠 숨어야 하오. 내가 마을에 가서 음식과 옷을 구해오겠소. 지원은 민에게 깊이 절했다. 미나 아가씨, 당신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요. 이 은혜 어찌 갚아야 할지. 미나는 손을 내저었다. 내가 바라는 건 김태수의 몰락이오. 그가 내 아버지를 망친 것처럼 나도 그의 죄를 드러내고 싶소.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서찰을 꺼냈다. 이건 아버지가 숨겨둔 증거요. 김태수가 은광에서 불법으로 은을 빼돌리고 무고한 자들을 관비로 만든 증거들이오. 지원의 눈이 빛났다. 이 서찰이 김태수를 무너뜨릴 열쇠가 되겠군요. 그는 설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설아, 내 집안도 김태수에게 모함당했지. 이 증거로 네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 수 있을 거야. 설아는 눈물을 글썽였다. 지원, 너는 내 생명을 구했을 뿐 아니라 우리 가문의 명예까지 되찾아 주려 하는구나.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네 곁에 있는 한
나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어. 며칠 동안 세 사람은 폐사에서 은신하며 계획을 다듬었다. 미나는 마을에서 몰래 음식을 구해왔고, 지원은 서찰을 꼼꼼히 읽으며 김태수의 죄상을 정리했다. 서찰에는 김태수가 이판서 가문을 모함해 재산을 몰수하고 설화를 관비로 만든 정황이 적혀 있었다. 지원은 이를 악물었다. 김태수, 내 죄를 반드시 밝히리라. 그러나 한양에서는 김태수의 밀정들이 지원과 설화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김은지는 삼촌에게 달려가 따졌다. 삼촌, 지원 오라버니가 그 여인과 도망쳤어요. 어찌해야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상처로 떨렸다. 김태수는 냉혹한 미소를 지었다. 은지야, 걱정 말거라. 지원이 어디로 도망치든 내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강원도의 모든 관병을 동원해 그들을 잡아오마. 그는 즉시 관병들을 파견해 산속을 수색하게 했다. 폐사에 숨어있던 지원과 설아는 관병들의 말발굽 소리를 들었다. 미나가 급히 달려와 경고했다. 관병들이 가까워지고 있소. 지금 떠나야 하오. 지원은 설아를 데리고 폐사의 뒷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미나는 앞장서며 길을 안내했다. 이 산을 넘으면 작은 마을이 있소. 거기서 배를 구해 강을 따라 내려가야 하오. 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산을 넘었다. 관병들의 횃불이 점점 가까워졌다. 지원은 설화를 끌어안고 숨을 죽였다. 설화,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널 지킬게. 설화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 네가 곁에 있으니 나는 두렵지 않아. 민하의 안내로 그들은 마을에 도착했다. 만한마을 어부에게 은 몇 냥을 주고 작은 배를 구했다. 이 배로 강을 따라 내려가시오. 한양 근처까지 갈 수 있을 거요. 지원은 바라보며 말했다. 민하 아가씨, 함께 가겠소. 당신도 김태수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야 하오. 만한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직 이곳에 남아야 하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김태수의 죄를 더 파헤쳐야 하오. 하지만 이 서찰을 한양의 영의정께 전하시오. 그분이라면 김태수를 처단할 수 있을 거요. 지원은 서찰을 품에 안았다. 미나 아가씨, 당신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오. 반드시 이 서찰을 전하겠소. 그는 설화와 함께 배에 올랐다. 만한 강가에 서서 그들을 배웅했다. 두 분, 부디 무사히 한양에 닿으시오. 당신들의 사랑이 승리하길 빌겠소. 배는 강물을 따라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지원은 노를 저으며 설화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 아래 빛났다. 설화, 이제 곧 자유로워질 거야. 한양에 도착하면 노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우리 함께 새 삶을 시작하자. 설화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지원, 네가 내 곁에 있는 한 어떤 삶이든 행복할 거야. 그러나 그녀의 눈엔 불안이 스쳤다. 하지만 내 모습이 왜 변하지 않는 걸까? 청령초를 먹은 뒤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아. 지원은 그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다. 산신의 말이 떠올랐다. 저주란 네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설화의 손을 굳게 쥐었다. 설화,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너는 내 전부야. 배는 밤새 강을 따라 내려갔다. 한양이 가까워질수록 지원의 마음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뒤섞였다. 김태수의 세력은 여전히 강력했고 그들의 앞길은 험난했다. 그러나 설화의 미소를 볼 때마다 그는 다시 힘을 얻었다. 설화, 내가 너를 지킬게. 영원히. 한편 한양에서는 김태수가 관병들의 보고를 받고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지원과 그 여식이 강을 따라 도망쳤다니 모든 병력을 동원해 그들을 잡아라. 그의 눈에는 탐욕과 분노가 이글거렸다. 은자는 삼촌 곁에서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다. 삼촌, 지원 오라버니를 꼭 살려주세요. 그가 나를 버렸다 해도 나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아요. 김태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은재야, 네가 그자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를 내 곁으로 데려오마. 하지만 그 여식은 절대 살려두지 않겠다.
그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원은 설화와 함께 한양 근처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그들은 낡은 객주집에 몸을 숨겼다. 지원은 말하여지자 준 서찰을 품에 안고 영의정의 저택으로 향할 계획을 세웠다. 설화, 여기서 기다려. 내가 영의정께 서찰을 전하고 오겠어. 설화는 그의 팔을 잡았다. 지원, 조심해. 김태수의 눈이 곳곳에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렸다.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돌아올게. 지원은 그녀의 입을 맞추고 객주집을 나섰다. 한양의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지원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영의정의 저택에 도착한 그는 문지기에게 서찰을 전하며 말했다. 이것은 김태수의 죄상을 밝히는 증거요. 영의정께 급히 전해주시오. 문지기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원을 보았으나 서찰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영의정의 하인이 나와 지원을 맞았다. 영의정께서 너를 뵙고 싶다 하시오. 따라오시오. 지원은 영의정의 서재로 안내되었다. 백발의 영의정은 서찰을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김태수의 죄상이 이토록 심각할 줄이야. 이 서찰은 참으로 중대한 증거로구나. 하지만 김태수는 조정에서 세력이 막강하다. 그를 처단하려면 더 많은 증거와 증인이 필요하다. 지원은 무릎을 꿇었다. 대감, 이 설화라는 여인이 김태수에게 모함당한 이판서 가문의 딸입니다. 그녀가 증언할 수 있사옵니다. 부디 그녀를 보호해 주시고 김태수의 죄를 밝혀주시오. 영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진심이 느껴지는구나. 설화를 데려오너라. 내가 그녀를 안전히 보호하마. 지원은 희망을 안고 객주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객주집에 도착한 순간 지원은 경악했다. 설화가 사라지고 방 안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바닥에는 그녀의 머리핀이 떨어져 있었다. 설화 또다시 납치된 것이야. 지원은 이를 악물고 주먹으로 벽을 쳤다. 김태수의 손길이 다시 그녀를 앗아간 것이 분명했다. 그는 즉시 영의정에게 달려가 사정을 설명했다. 영의정은 즉시 관병을 파견해 김태수의 저택을 수색하게 했다. 지원은 관병들과 함께 저택으로 달려갔다. 저택의 문이 열리자 김태수가 근엄한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영의정의 명이라니 무슨 일이오? 지원은 소리쳤다. 김태수, 설화를 어디로 숨겼소? 내 죄를 더 이상 덮을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김태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설화 그 여식이 누구인지 모르겠소. 네가 미친 게 아니냐 그러나 그의 눈에는 불안이 스쳤다. 관병들이 저택을 뒤지던 중 지하 창고에서 설화를 발견했다. 그녀는 포박된 채 의식을 잃고 있었다. 지원은 그녀를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설화, 미안해. 내가 늦었어. 그는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설화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지원, 네가 와줬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가냘팠지만 그의 품에서 안도했다. 영의정의 명령으로 김태수는 체포되었다. 그의 저택에서 발견된 서찰과 증거들은 그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냈다. 김은지는 삼촌의 몰락을 보며 오열했다. 오라버니,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원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은지 아가씨, 네 삼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소. 지원은 설화를 데리고 폐사로 돌아갔다. 그들은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 미나의 서찰과 설화의 증언은 김태수를 파멸로 이끌었고 이판서 가문의 명예도 회복되었다. 지원은 설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설화, 이제 우리 앞에 고난은 없을 거야. 함께 새 삶을 시작하자. 설화는 그의 품에 안겨 미소 지었다. 지원, 내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났어. 이제 어떤 길이든 너와 함께라면 행복할 거야.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청령초의 저주가 여전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한지원과 이설아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김태수의 죄상이 드러나며 그는 조정에서 파멸했고
이판서 가문의 명예도 회복되었다. 지원은 설화를 데리고 한양 근교의 폐사로 돌아왔다. 그곳은 비록 허름했으나 두 사람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지원은 폐사에 무너진 지붕을 고치고 설화는 마당에 꽃을 심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설화, 이제 우리 앞에 고난은 없을 거야. 지원은 마당에서 설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는 연고처럼 고왔다. 그러나 지원의 가슴엔 묵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설화의 얼굴은 청령초의 힘으로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지만 그는 날마다 세월의 흔적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머리칼엔 서리가 앉기 위해 시작했다. 설화는 그의 걱정을 눈치챘다. 지원, 왜 그리 심란한 얼굴이야. 이제 우리가 함께인데 무슨 근심이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속엔 불안이 스며 있었다.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뗐다. 설화, 네가 청령초를 먹은 뒤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점점 늙어가고 있지. 그는 그녀의 손을 굳게 쥐었다. 산신령께서 말한 저주가 이런 것이었구나. 설화의 눈이 흔들렸다. 저주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청령초는 너를 살렸지만 너를 영원히 젊게 만들었어. 너는 늙지도 죽지도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언젠가 너를 떠나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설화를 영원히 잃지 않으려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그녀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다는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설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지원?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곁에 있는 한 나는 어떤 저주도 두렵지 않아. 우리가 함께한 이 순간이 영원한 거야. 그녀의 말은 간절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말이 현실을 바꿀 수 없음을 알았다. 지원은 설화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미소 지었다. 그래, 설화. 내 말이 맞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어떤 저주도 빼앗을 수 없지. 그는 그녀를 안고 마당을 거닐었다. 꽃밭 사이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그해 가을. 지원은 설화와 약식 혼례를 올렸다. 부모님의 축복 아래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폐사의 작은 방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설화,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구나. 지원은 촛불 아래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지원. 나는 내 덕분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그러니 내 모든 날을 너를 위해 살겠어. 설화는 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몸과 마음을 나누었다. 촛불이 꺼지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마저 잊게 했다. 세월은 흘렀다. 지원은 다시 과거를 준비했다. 그는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문에 정진하며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는 장원급제하여 관직에 나갔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에 쌓인 한을 풀었다. 지원아, 네가 이렇게 훌륭히 일어섰구나. 이 아비는 더 바랄 게 없다. 지원은 관직에서 정직하고 성실히 일했다. 그는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부패한 관리들을 처단했다. 그의 이름은 한양에 다시금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설화로 향했다. 매일 저녁, 그는 폐사로 돌아와 설화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달빛 아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설화, 오늘도 백성들이 내게 고마워했어. 네가 곁에 낙하다면 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 거야. 지원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설화는 미소 지었다. 지원,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걸 보니 내 가슴이 뿌듯해. 그러나 그녀의 미소 뒤에는 슬픔이 숨어 있었다. 지원의 얼굴엔 주름이 늘어가고 그의 걸음은 느려졌다. 반면 그녀는 여전히 20살의 모습 그대로였다. 어느 날 지원은 설화에 물었다. 설화, 네가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는 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혼란스럽지 않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설화는 잠시 침묵했다.
처음엔 두려웠어. 상처가 나도 금세 아물고 병이 나를 비껴가더라. 응방에서 열병이 돌았을 때도 나만 멀쩡했지. 가끔은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무서웠어.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네가 곁에 있으니 이 젊음이 축복이야. 너와 함께한 매 순간이 소중해. 지원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설화,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내가 떠난 뒤에도 너는 홀로 세월을 견뎌야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런 말 마, 지원. 설화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네가 어디 있든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렀다. 지원은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의 눈은 흐려졌고 손은 떨렸다. 그러나 설화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 여인은 마녀가 아닌가? 어찌 세월이 그녀를 피해가는가? 지원은 그런 소문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어느 겨울, 지원은 병상에 누웠다. 그의 숨소리는 가냘프고 생명의 불꽃은 꺼져가고 있었다. 설아는 그의 곁에서 밤낮으로 손을 잡고 있었다. 지원, 나를 두고 가지 마. 제발. 그녀는 오열했다. 지원은 힘겹게 미소 지었다. 설화, 울지 마. 내가 떠나도 우리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 그는 그녀의 손을 힘껏 쥐었다. 내가 죽거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설화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지원 나는 너와 천년의 약속을 맺었어. 네가 다시 태어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녀의 눈물은 그의 손을 적셨다. 지원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설화, 고맙다. 너를 사랑해. 그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한지원은 그렇게 설화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설화는 그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폐사의 마당은 그녀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녀는 지원을 마당의 소나무 아래 묻었다. 지원, 내가 너를 다시 만날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릴게. 그녀는 무덤 앞에서 맹세했다. 세월은 다시 흘렀다. 설아는 폐사에서 홀로 살았다. 그녀는 마당에 꽃을 심고 지원이 좋아하던 책을 읽으며 그를 추억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영원한 여인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그러나 설화는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지원에게로 향했다. 수십 년이 흘렀다. 폐사는 점점 더 낡아갔다. 설화는 한양을 떠나 세상을 떠돌았다. 그녀는 조선의 몰락을 보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청령초의 저주는 그녀를 영원히 젊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지원을 잃은 슬픔으로 얼룩져 있었다. 때로는 그녀가 저주라 여겼던 젊음이 축복이 되기도 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을 돕고 병든 이들을 돌보았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성녀라 불렀다. 그러나 그녀는 늘 지원을 떠올렸다. 지원, 네가 이 모습을 봤다면 기뻤을까? 100년이 흘렀다. 설화는 한양. 아니, 이제는 서울이라 불리는 도시로 돌아왔다. 그녀는 현대의 빌딩과 사람들 사이를 걸었다. 자동차의 소음, 번쩍이는 불빛,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지원을 향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 앞을 지나가다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그녀의 가슴을 관통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저 아이가 지원의 환생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파트로 들어가 문을 두드렸다. 젊은 부부가 문을 열고 그녀를 맞았다. 누구시죠? 부인은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설아는 아기를 바라보았다. 아기의 눈은 지원의 눈과 똑같았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이 아이의 옛 친구입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부인은 어리둥절했지만 그녀를 집 안으로 초대했다. 설아는 아기를 품에 안았다. 지원, 드디어 너를 찾았구나. 그녀는 속삭였다. 아기는 그녀의 품에서 웃으며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설화는 천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녀의 사랑은 시간을 넘어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녀는 아기를 내려놓고 부부에게 말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주세요. 이 아이는 특별한 운명을 지녔어요. 설화는 아파트를 나와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그녀의 가슴은 가벼웠다. 지원,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 이제 어떤 저주도 두렵지 않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